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천미입니다. 네, 적천수천미 강의하는 날이죠. 네, 어제 자평진전을 했고요. 자, 9장이에요. 간지총론이죠. 네, 8장은 천간, 7장은 천간, 8장은 지지, 9장은 간지총론. 이 원문은요, 적천수천미 나오기 전에 명나라 때 나온 거예요. 적천수라고만 해서요. 아마 경도라는 분이 지었다고 하지만 그 작자는 누군지 모르고요. 정확한 작자는 모르고요. 아주 명쾌하게 이 원문에 명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원문에서 음양순역지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낙서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쓰이기는 하는데 그 이치는 믿을만하다. 그러나 그 법은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참 좋은 글씨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응용해서 이제 심여첨 선생이 적천수 지묘를 지으시고요, 명리학원도 지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다시 이제 영향을 임철조 선생한테 준 거죠. 이 불가지배하라, 한 가지로 고집하지 말라. 음양순약지설. 음은 역행하고 양은 순행한다. 이거 대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포태법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음장생론은 안 맞아요. 음이 장생하는 것은 양이 죽는 데서 생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안 된다. 목은 가물목이 같이 간다. 화는 병정화가 같이 가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전부 이렇게 임철조 선생이 하셨잖아요. 임시화해서. 그럼 저는 이걸 일일이 번역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번역한 건 이렇게 1, 2, 3, 4를 끊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례명조에서 장생론을 부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사주예요. 이게 을목일주 아닙니까? 그럼 해월이면 여기 뭐가 돼요? 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을목은 사죠. 간목은 뭐예요? 여기서 장생이 되잖아요. 생하는 데서 양이 생하는 데서 음이 죽으니까 이게 죽었으니까 이건 죽고 이건 끊어지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죽고 끊어지고 했으니 일주가 약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일주는 강하고 그 강한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더 기운이 더 강해지니까 운이 좋았다 나빴다 안 좋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장생론을 부정하시죠. 이 두 번째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수일주가요. 이거는 묘묘해갖고 여기가 지금 뭐예요? 목이 왕하잖아요. 왕한지래. 임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임수가 여기서 지금 뭐가 될까요? 거의 절. 맞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럼 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계수는 뭐예요? 여기서 살아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약하다. 오히려 식신이 강하니까 비겁을 써라. 식신용비격의 특수격이 됐어요. 그런데 지지를 보니까 여기까지 좋게 흐르질 않죠. 묘월에 태어나서 양년생이니까 이렇게 화를 거쳐서 금으로 가려니 이 계절을 어떻게 다 갈 거냐 이거예요. 지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음양 생사지설은 부적빙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 하면 무어대운에 죽었어요. 무어대운에 죽게 됐다는 거죠. 기수가 여기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묘목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장생론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제 원문에서 불가지배하라. 한 가지로 지비리라 라고 해서 한 가지로 고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자, 천간과 지지는 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룰 숫자예요. 그러면서 정수라고 해서 이거는 정하고 순수한 자는 일어날 것이요. 천지가
괴려라고 해서 어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두 가지 뜻이 같아요. 어그러질 꽤, 어그러질 려 라고 해서 괴려하면서 혼란한 자는 망한다. 논하지 말라. 유군이니 무군이니 그런 거 논하지 말고 천간지지는 뭐를 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중요하게. 천복지자라는 거예요. 예, 천간은 덮어주고 지지는 실어주라 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실어주라. 천복지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하십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원문에서 이것도 지표를 찾아봤겠죠. 저 지표에 있습니다. 원문과 원주가 따로 없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천미에는 있다. 참고적으로 설하고가 정정한 징해에도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진사람의 지표와 임철초가 입수한 판본이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지만 명리사상만큼은 진수함의 명리학원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리학원을 따른 이유는 뭐예요? 군주론이죠. 뭐. 예, 아버지가 어떻게 관이 되냐? 자식이 어떻게 관이 되냐? 배운 망덕도 유본수지. 아버지를 뚜드려 패는 아들이 어딨냐? 이래가면서 정인, 인수가 둘 다 부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고집을 부리시죠. 그리고 식상이 무조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진수함 선생이 명리학원에 나온 소리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천수 천미에서 그대로 임철초 선생이 받아 쓰시거든요. 저 육친론에 가면 있습니다. 또 그걸 제가 논문에서 반론을 제기했죠. 아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 저 대만에 있는 명리학자들도요, 반자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요, 이건 임철초 선생이 잘못한 거다. 잘못 교육을 받은 거다라고 했어요. 진수함 선생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연애자평이니 뭐 이런 데서는 그런 소리 없어요. 또 더군다나 자평진전에서도 그런 소리 없어요. 자평진전에서도 관은 자식이에요. 식상이 둘 다 남녀 관계없이 자식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임시화를 했어요. 이것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끊어놨습니다. 오늘은 간단해요. 한 7가지로 끊어놨죠. 임시화를 해서 그리고 오늘 사례 명조가 4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격국론에서 용신과 상신 이런 것을요, 격용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격용신이 용신이 되냐 안 되냐는 여기 오늘 역사 보면 아실 거예요. 제격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사주가 관상을 써요. 그럼 재생관 하죠. 재생관 하는 사주예요. 참 좋은 사주죠. 그러나 운이 조금 좀 그런데 용신만 건드리지 않으면요, 이 격국론이나 업부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신이 천간에 있을 때 그 천간만 상하지 않아, 천간에 있는 용신만 상하지 않으면 지지에서 무슨 대운이 들어와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철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뭐 철조 선생은 격국론도 먼저 다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격국론이 용신에서 잡아놓고 대기격이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격만 잘 잡아놓고 뭐 하냐는 거예요. 격도 소용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상관격에서도요, 상관격이든 편관격이든 그걸 용신을 쓸 때가 있다니까요. 억부론에선 용신을 써요. 그런데 그걸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격국론에서는 흉격이면 그걸 잘 안 쓰려고 그런다는 거죠. 왜? 흉격이니까 쓰질 말아라 하는데 아니죠. 흉격이라도 사주에서 필요하면 임철초 선생은 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격국론에서 피하는 용신도 써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휘장, 적천수 천미 거의 끝말에 가면 이 지휘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편관이나 양인이나 그 기운이 있어서 쓰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지휘장에서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례 명조를 쭉 놓으셨어요. 보세요. 이거 양인을 쓴다는 거예요. 양인도 쓴다. 이것도 양인에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인에서 양인을 기를 쓴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위에 양인보다 더 강한
오행이 포진되어 있을 땐 양인도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양인을, 근데 격국론에서는 양인을 용신으로 쓰지를 않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격국론에서 격용신 하면 어쩌고 할까요? 그것도 쓴다. 흉격이라도 쓸 수 있다. 거꾸로를 넘으면 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임시와 취용, 뭘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택해서 쓰는데, 간지에서 그 취용하는 방법은, 천간은 EAVB예요. 자, EAVB예요. A로서 B를 잡는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에서 실어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EAVB예요. 그리고 지지는 EAVB예요. 천간에서 덮어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갑을이 반긴다. 천간에서 갑을목이 용신이다 라고 했을 땐 실어줘야 된다. 뭘로써? 인묘해자로서, 지지에서 인묘해자가 있어서 딱 갑을을 실어주면 쭉 생활할 것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여기 하나 들었어야 돼요. 제2 신유, 신유가 딱 밑에 지지에 있으면 뭐냐? 즉 극패한다. 극하고 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꺼린다. 병정화를 꺼리는데 해자가 있어서 제복을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좋을 거죠. 뭐 제복을 시키면 좋을 거죠. 제2 사오 인묘가 있으면 즉 사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인묘, 이건 지지죠. 보세요. 용신도 인묘를 이제 지지에서도 쓴다니까요. 근데 격국론에서 천간에 뜬 거 외에는 안 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천간에서 뜬 거를 찾다 보니까 좀 폭이 좁아지고 자꾸 따로 나간다니까요. 근데 인묘목을 쓴다니까요. 거꾸로에서는 폭이, 이것도 제가 건드리지 않아요. 실어준다. 뭐죠? 인묘가 하면 덮어준다. 가불이나 인계로서 덮어주면 생왕할 것이요. 경신이 덮어주면 즉 극패할 것이다. 그렇겠죠. 기사오, 사오화를 꺼린다 라고 하면 지지에서요. 덮어주는데 임계수가 덮어주면 즉 제복을 시키는 것이요. 복이 병정가불이 딱 덮어주면 뭐예요? 즉 사령할 것이니 불특차야라. 이런 것뿐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불특이란 무엇뿐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수거예요. 영어로 다 수거라고 그러죠. 불특이라고 하면 무엇뿐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차가 여기 있어요. 간지가 통군의 지지에 통군을 하고 있으면 지지에서 생부를 만나는 것이요. 즉 천간이 근 뿌리가 단단할 것이니 지지가 봉충국을 맞으면 즉 천간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충을 맞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다. 충국이 되면 지지에서 얻는, 지지가 받는다. 의무간, 이거 음자는요 그늘 음자가 아니죠. 풀초 밑에 그늘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음덕, 부모의 덕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덕인데 이거는 덮어주는 거잖아요. 지지가 천간으로부터 덮어줌을 당하면 천간에서 본 생부, 천간에서 생부를 받으면 즉 뭐예요? 지지가 음성할 것인데 암암리에 덕을 받을 것인데 천간에서 본 극제를 받으면 즉 지지는 음쇠, 도움을 받는 게 쇠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릇 모든 명은요. 그래서 명 중에 사주간지는 유현현 확실하게 길신이면 드러나면 불이길.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이길이라니요. 확실하게 확호 흉신이면 불이 흉자는 개시 고야라. 이게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을 해놓고도 좀 이상하네요. 확실하게 나타나면 불자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요. 길할 것이요.
확실하게 흉신이 나타나면 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예, 말이 안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찾아봐요. 똑같이. 그런데 개시고야라 이와 같은 것이다. 유현연 길신이면 불이길, 길신이 나타나면 불이길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불이흉하고 그리고 흉신이 나타나면 불이길이라고 해야 돼요. 길하지 않을 것이니 개시고야라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논치는 물론 논하지 않는다. 천간일기는 논하지 않고요. 지지가 쌍청한 것도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천복지제, 천복지제, 예, 천간이 덮어주고 지지가 실어주는 것만 좋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고쳐 놓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적초수 징의를 한번 찾아볼게요. 징의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그러면 해석이 제가 그러면 결국은 여기 제가 해석을 그 글자 그대로 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무릇 명주의 사주 천간 중에 당연히 길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길하지 않고 흉신이라고 확실히 말했는데 흉이 없는 것은 이 모두가 이게 아주 좀 길신이 나타나 있는데 길하지 않고 흉신이라고 확실히 말했는데 흉하지 않는 것은 이 모두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좀 말이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은 천간일기니 지지쌍천이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천간은 덮어주고 지지는 실어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하지 않고 길신이 나타나 있는데 길하지 않고 흉신이 확실히 말하는데 흉이 없는 것은 이 모두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제가 적천수 징의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붙여놓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조금 이따 4시에 아가씨 3분이 상담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오늘 녹화를 끝내놓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징의를 찾아볼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요거 사례 명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제격이에요. 참, 이 정제격에서 참 사주가 참 좋은 사주예요. 정제격에서요, 이 금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 일주가 강해요. 제격에서 일주가 강하면 뭘 쓴다? 관성을 쓰는 거예요. 재생관을 하잖아요. 재생관을 해요. 그리고 관생임까지 하고 있어요. 참 사주 이렇게 좋은 사주는요 요즘 찾아보기 힘들죠. 제격에서 재생관을 하는 사주다 라는 거예요. 이건 금체 화목령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한 식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식구가 다 해면 목국을 이루고요. 그래서 둘 다 아주 깨끗하게 두 기운이 빵빵하게 싸우고 있죠. 경금 수생 춘령을 하고요. 봄에 태어났어요. 지봉 노강이에요. 노강하죠. 시봉 인비, 인성과 비겁이 있고요. 조기 용관, 관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에 관성을 쓰는데, 그럼 이 정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관성을 생하는 일이에요. 저 부신이에요, 부신. 그런데 지지, 실어줬다. 묘목 재성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아주 참 좋게 설명하세요. 우도, 해수, 생구, 유정, 해명, 목국을 이루니까 좋다. 정화의 직은 뿌리는 유보, 더욱 단단하다. 소위 천지가 순수해서 정수자는 창야라. 그래서 세온이 복, 이게 일일이 따지십니다. 이제 임계 해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토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기토가 인수가 식상관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인수가 아주 격국론하고 딱 맞는 사주예요. 이게요.
이 간유 기 인수가 있어서 위간 관성을 막아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 지드 묘목이 있어서 묘재성이 화상 상관이 들어오는 곳을 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금체니까 수는 뭐예요? 플러스 안신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격국론과 업부론에 대해서 아주 표본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주가요. 그래서 생평, 우리는 평생이라고 그러죠. 생평, 니험, 여의. 예, 위험한 걸 밟고 있어도 여의 해서 이 이자가 오라케 이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할 이자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은 동이족 하면 동이족이 무슨 오랑캐 동쪽의 오랑캐인 줄 아시는데 천만에요. 이것은 이 자는요 큰 대자에다가요 활궁자를 쓴 거예요. 큰 활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동이족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만 북정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은 자기네 중심으로 해서 각 사방에 오랑캐라고 하죠. 오랑캐라고. 왜? 오랑캐들이 자기 중앙에 들어와서 그 중국을 뺏어 먹으려고 자꾸만 들어가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문화가 자기네들은요 흡수 문화예요. 각 지역에서 들어온 걸 화해서 문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김치니 가시니 무슨 뭐니 전부 다 자기네에서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절임도 있긴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있고 있었지만 거기다 고춧가루 넣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중국에서. 이거 괜히 중국 얘기하니까 열받나요? 이 오랑캐 이자 때문에. 이 오랑캐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러울 이자예요. 여의라고 해서요. 또 큰 활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소년과가 어려서 일찌감치 급제를 했다는데 이 간목대운이겠죠. 을축은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지, 본강. 이거 본강은 어딜까요? 저 국경을 지키는 배술집이죠. 경운 하면 이건 뭐죠? 사서산경이 아니라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 사주 책에서 말하기를 일주가 가장 남기는 것은 가장 적당한 것은 건강한 것이요. 용신이 불가손상. 용신은 손상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신사언야라 이 말을 믿을만하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주자는 천복지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경신일 경진시에 태어난 명조를 견본하여 용의신이 월주에 있는 명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명조의 용신은 월간의 정관의 용신이고 시신은 월량의 묘목이 된다. 또한 정주자의 설명대로 세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온다 해도 기토가 방어 능력을 갖고 있기에 흉운도 피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격국론을 공부하는 듯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금이 5.2에요. 목도 강해요. 그렇지만 금체 화목용조죠. 그래서 정관인 정화가 용신이고 정제인 묘목이 희신이 된다. 이건 아주 참 격국론에서도 다 들어맞을 사주입니다. 대운을 보면 약간 건명의 운면생이라 불매하는 듯 하지만 철저님의 설명대로 용신 정화가 손상받지 않아 평생 위험을 밟아도 편안한 것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자평진전도 보면요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대운을 살펴보면 천간의 임계수 지지로 해자보니 이건 제 말입니다. 그러지만 철저님의 설명하였듯이 천간으로 들어온 임계수는 정인인 기토고 있어 막아주고 지지로 들어오는 해자되면 오히려 플러스 안심이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격국론도 이제 제가 과감하게 다루게 하려고 해요. 이 사주가요 아주 참 정제격으로서 아주 대표적으로 결국은 정제격의 상신은 못 봐요. 해수가 있잖아요. 옆에서 도와주고요. 지지에 있으니까요 해수가 도와주고요. 구신은 못 봐요. 정화예요. 딱 천관으로 투출했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들어오면 식상관이 들어오면 또 인성이 있어서 딱 식상관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격국론과 업부론에 아주 체계적으로 잡힌 이런 사주는 진짜 보기 드물다라는 것이죠. 이거 프로그램에서 찾아드려야 되겠네요. 그냥 끝내면 안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3살이니까 태어나서 참 좋게 그러고 있죠. 이 사진은 이렇게 좋습니다. 전부 다 좋아요. 저 기토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임계수가 들어와도 기토가 막아주죠. 참 좋은 사진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수 징의를 찾아서 원문이 이렇게 확실하게 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징의도 그렇게 나왔다면 제 설명한 것이 맞고요. 징의가 다르면 징의대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